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65페이지 점유의 모습, 점유의 태양 이거 하겠습니다.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하죠. 요거 조금 혼란스러워요. 개념 자체가. 자주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을 때, 이거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랬죠?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수강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벗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할 때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그래서 타주점유. 뭐 좀 굉장히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하고 있는 자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물건을 점유를 취득하게 된 사람이 있다. 그럼 이 물건의 점유를 처음 취득할 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했느냐.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건을 점유 취득했다. 그럼 매매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을 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건의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임대차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매매를 할 때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소유하려고 행위를 했을 테고, 임대차를 했다.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람은 소유할 의사가 아니라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다라고 할 때 그 소유의 의사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갖고 싶다 이것만 가지고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점유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이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는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즉 점유 취득의 권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점유 취득 원인이 된 행위의 권한을 보고 판단한다. 참 말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느냐, 점유를 취득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 쉽게 풀어서 쓰려고 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이 습득을 하게 되면요. 실제 시험장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만 많이 풀어서 이해를 제가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를 해서 어려운 말이 나와도 여러분이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까지 그렇게 써버리면 실제 수험서로서 도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쓰려고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렵냐, 말도 어렵냐라고 하는데 쉬운 말도 하지만 어려운 말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3번에는 좀 줄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점유와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는 도인,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도둑의 점유는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 그럼 소유할 의사가 있지만 도둑질을 왜 했을까요? 도둑질도 소유하려고 도둑질한 겁니다. 슬그머니 훔치다가 걸리면 돌려줘야 되겠다. 이건 도둑놈 축에도 못 끼어요. 도둑놈이라고 하려면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훔쳐야 되겠다. 훔치다가 걸리면 튀어야 되겠다. 튀다가 잡히면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겠다. 수업용 용어로 적절한가요?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도인의 점유, 도둑놈의 점유도 뭐다?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자가 목적물 점유한다.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사야지 왜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그네들은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이건 확실하죠. 그 3번에 줄 쳐야 됩니다. 처분권은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가질 생각이 별로 없어. 나중에 원래 소유자 나타나면 줘야지 라고 판단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심의 의사는 어떻게 됐든지 겉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봐서 이 점유는 타주점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그 밑에 이제 판례 중에서 점유의 태양 중에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매수인의 점은 언제나 자주점유겠죠. 매매니까. 거기 중요한 말이
4번에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주점유다. 위에서 줄친 내용입니다. 5번, 6번 한번 보시죠. 5번, 6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다. 자, 명의 신탁이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보시면요. 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요. 그런데 세금 많이 나올까 봐 네 이름으로 하자. 네 이름으로. 팔겠다가 아니라 이름만 네 이름을 좀 빌리자라고 해서 명의 신탁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름 좀 빌려줘. 그래서 명의를 신탁을 한 명의 신탁자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명의 수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명의 신탁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난 소유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봐야 되죠.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판례가 뭐냐면 토지를 분할하겠다라고 해서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할하자라고 했는데 경계표는 여기다가 만들었네요. 이렇게 담장을.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점유하기 시작하는데 다 50%, 50%를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할을 하긴 했는데 경계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정도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거 너무나 크게 차이 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요 초과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 같으면 이 부분은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이 부분은 자주점유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거기 6번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너에게 이전해 줄게. 즉 A가 이 부분을 C에게 양도하고 있나 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사지 않은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을 사지 않은 거란 얘기는 뭐죠?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 주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건 자주점유겠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봐서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주죠. 없으면 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주점유의 추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자주다 타주다라고 하는 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자가 난 이거 자주점유예요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자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라고 반대 증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의 권한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자주 타주가 분명히 밝혀지죠. 이런 경우에 특별히 따질 게 없지만 점유의 권한이 분명치 않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만 좀 줄 좀 쳐놓을게요.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판례를 한번 보시죠. 1번하고 2번 판례만 보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현재 점유자 잘 봐야 됩니다. 현재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는 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방에 끝내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입증이 안 돼서 패소해버린 거예요. 그랬어도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는데 입증하려고 덤볐다. 그러다가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별도의 불이익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판례는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상대방에게 토지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위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이제 뭐 요 판례도 좀 재미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토지 경계인데 담장은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담장이 있었나 본데, 그러니까 요거는 A 소유고 여기는 B 소유인데 그럼 여기도 B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넘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뭐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B가 반발하죠. 아, 옆집 살면서 뭐 이렇게 말이야 그동안 사이도 좋게 지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 얼마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래? 내가 살게.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통상적으로 싸우기 싫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소유의 의사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건 아니란 얘기야. 매수 제의는 그건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2개 정도 판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잘 보시고요. 자, 점유의 전환입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뀔 수도 있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뀐다. 그러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이 목적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4월 1일 날쯤에 뭘 합니까? 갑에게 나한테 파시죠?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매도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말 이후에 해줄게. 이런 얘기하죠. 좋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어도 지금까지는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했지만 이후부터는 매수인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타주가 되겠지만 이 이후부터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매수인으로서 자주점유가 된다. 이게 점유의 전환인 거죠. 이 매매를 새로운 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렇죠. 이걸 뉴라고 썼다가 이제 어떤 분이 항의하셨죠. 새로운 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가 생겼으니까 이행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자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여기 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또 이런 임대차 말고요.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갑하고 을의 아버지하고는 서로 친구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을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하나 발견합니다.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여기에 이 부동산은 내 거다. 내가 친구에게 위탁을 해놨다. 내 아들이 30살이 넘어가면 돌려주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그 일기장을 확인을 했고 얘가 30살이 넘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갑건지를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기를 발견하니까 을이 태도를 바꾸죠. 아저씨, 이거 원래 내 거네요.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맡겨놓은 거네. 나한테 주라고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갑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이고 걸렸구나. 아니면 갑이 일로 와봐. 너 니네 아버지 일기 봤나 본데 그 이후에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놓은 거 나한테 돈 달라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줬어 라고 한 어떤 계약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여유를 줘야 된다, 말미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해명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기 혼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슬그머니 했다라고 하더라도 갑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주고 난 다음에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또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되고 타주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조용히 했다. 그것만 가지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서 자주 점유로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혹시 아버지가 이 사람한테 임대한 물건이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죠. 갑이 을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아버지 우애하고 비교해서 해볼까요?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데요. 아버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서 이 물건을 임차인으로서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을이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지위를 을이 승계했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지위, 우리 점유는 그대로 승계된다 그랬잖아요. 자주 점유도 그대로 승계가 되고 타주 점유도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원래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타주 점유자인데 자주 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죠.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합니다. 점유 취득에 있어서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는 그것만 줄칩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가 없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태양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 말의 의미는 위에 1번에 있는 내용을 해야 자주점유로 바뀐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얘기고요.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매수인 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소유권은 너에게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갈 집을 구할 때까지 6개월만 더 살자라고 했으면 그때는 자주점유가 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대금을 완납받고 나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타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타인을 위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를 시킨 자에게 타주 점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또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매매가 이미 끝났다 그런 얘기죠.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뀝니다. 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완전히 받았대죠. 그럼 목적물 인도 의무가 이미 생긴 거 아닙니까? 이때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변경이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2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토지 점유자가 이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이건 이제 앞에 있던 판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자는 자주 점유자로 추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시비를 거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이제 이건 얘기는 A 소유의 토지를 A가 해외에 유학을 가면서 갑한테 맡겨놓은 거야. 네가 잘 관리 좀 해줘 라고 해서 관리를 위해서 도장 같은 걸 맡겨놨더니 얘가 관리권만 가지고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은 뭡니까? 무효 아닙니까? 무효인 등기를 갖추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을에게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으로서 얘 이름은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매수인의 점유, 을이 점유를 시작을 한 거야. 을이 점유를 시작했으면 이거는 자주 점유가 돼야 되죠.
그렇죠? 자주점유가 되고서요. 또 뭐 선의의 점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나오니까 한꺼번에 볼게요. 그런데 갑자기 A가 나타나서 야,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을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갑한테 샀어. 무슨 소리야? 그리고 등기까지 내가 했는데. 그럼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죠.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을이 여기서 점유를 시작했는데 소송이 개시가 되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니까 A가 을을 상대로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성격이 급해서 A를 상대로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증이 불가능하죠. 원래는 A께 맞잖아요. 그래서 을이 입증하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입증이 안 돼서 어떻게 됐다? 패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뭐죠?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요. 근데 반대로 원래부터 을은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니까 입증 책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A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게 왜 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버렸다. 그럼 을의 점유는 이제 뭘로 바뀝니까? 그래서 을이 패소했다. 라고 한다면 뭘로 바뀌어? 이제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가 됐다. 그래도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진정 소유자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진정 소유자가 입증했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는 타주 점유로 바뀐다. 요거 두 개 좀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을은 입증 책임이 없었는데 입증하려고 시도했다가 패소해도 타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입증 책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입증했다. 그러면 그렇죠? 예, 추정력이 깨져버려야 되겠죠. 입증 서류가 나오면. 자, 그다음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인데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 점유, 본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또는 본건 유무에 관해서도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는요. 본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악이지만 이거 나한테 사용수익권이 있나? 이거 내가 산 물건이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의의 점유는요.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이유는 뒤에 가면 자주 선의 악의 이런 거는 나중에 목적물 돌려줄 때 상호간의 결산 문제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하고요. 과실 있는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 과실 없는 점유를 무과실 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자 거래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철저히 주의해서 살폈다. 그럼 이건 과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의해야 될 걸 충분히 주의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무과실의 추정 여부 요것만 줄치면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의 점유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평온하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공연하다는 얘기는 내놓고, 대놓고, 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런 의미죠. 반대는 은비 또는 뭐죠? 폭력이죠. 평온의 반대는 폭력이고 은비의 반대는 뭘까요? 은비의 반대는 공연이겠죠. 공연의 반대는 은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런 뜻이죠. 말조금 굉장히 축축한데요. 자, 좋습니다. 계속점유와 불계속의 점유예요. 계속점유, 불계속의 점유는요. 어떤 시점부터 또 다른 지점까지 점유가 이어졌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럼 이거는 계속점유겠지만 혹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졌다. 그럼 이건 불계속의 점유겠죠. 그래서 계속점유, 불계속의 점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의미 가지고 그냥 아시면 되고 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점유 승계와 효과인데 점유의 분리병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점유의 분리병합은요. 자, 어떤 물건에 점유 관계가 이렇게 승계돼 있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 갑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점유했고 병이 점유했고
정이 현재 점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5년이고요. 요거는 6년이고 여기는 8년, 여기는 7년이었다. 현재 여기 7년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혹시 이러한 점유 승계 과정이 상속을 통해서 승계가 됐다.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 승계가 됐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승계가 됐다라고 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6년이 그냥 되는 거고, 혹시 여기가 선이었는데 얘가 악이었다. 그럼 이 집안은 싹 다 악이가 되는 거야. 한 사람만. 그리고 여기는 또 선이었다, 선이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악의의 26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매매였다라고 한다면요. 매매의 경우에는 정은 자기의 점유만, 정은 자기의 점유 몇 년이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정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이 주장하는 거예요. 7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병의 점유를 합산해서 15년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을의 점유까지 합산해서 21년, 그러니까 6년, 8년, 7년이니까 21년이죠. 2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의 점유까지 다 포함해서 26년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5년, 6년, 8년, 7년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선의가 되는 거죠. 둘 다 선이니까. 여기도 둘 다 선이니까 선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끼었으니까 악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악의가 끼었으니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하나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점유를 승계할 때 혹시 정이 병의 점유를 승계하려고 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3년만 필요하니까 8년을 여기는 8년하고 5년이 아니고 7년이겠죠. 네, 잘못 썼네요. 나한테 필요한 건 3년만 필요하다. 나는 10년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3년만 잘라서 승계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모두를 다 승계해야 됩니다. 또 전 점유가 혹시 악이다. 그럼 이건 싹 다 악의가 되는 거예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점유의 태양도 승계하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모두 다 승계해야 된다.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의 점유의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다. 이거는 특정 승계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자,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분리병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내용 준치입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고, 점유 개시 시기의 선택 가능 여부와 관련돼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중에 임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 전부를 합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 그래요. 그냥 상속의 경우에 전부 타주, 자주, 선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이었다, 전부 선이었다 그러면 전부 선이고 중간에 하나만 끼워도 무조건 악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주였다 그러면 저 그냥 자주점유죠. 중간에 하나만 타주가 끼워도 타주점유가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와 성질, 하자를 떠나서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타주 점유를 승계했다 그럼 타주 점유 승계했으면 자주 점유로 바꾸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하는데 뭐 그 크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의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계속 점유 뭐 이런 것들은 하자 없는 점유고 그 반대는 하자 있는 점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점유의 득실이죠. 점유의 취득과 소멸이다. 이게 점유의 득실이라고 하는데, 자,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 자, 요거는 뭐 크게 여기서 신경 쓸 건 없어요. 문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면 점유를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승계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유가 혹시라도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 자,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지배를 시작하면 직접 점유를 원시 취득하는 거잖아요.
간접 점유를 원시 취득한다는 얘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네가 점유해라라고 주고 난 다음에는 임대인으로서 점유한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를 설정하게 되면 간접 점유 원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의 원시 취득과 간접 점유의 원시 취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은요. 그렇죠. 직접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으면 승계 취득이 가능한 거죠. 직접 점유의 승계 취득, 간접 점유의 승계 취득은 간접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임대된 물건을 샀다. 그럼 간접 점유 승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점유의 소멸이다. 직접 점유의 소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지배를 뺏기면 직접 점유는 소멸하는 겁니다. 간접 점유는 언제 소멸하느냐? 간접 점유도 목적물을 팔았대요. 그러면 내가 간접 점유 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가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럼 간접 점유 소멸하잖아요. 하나가 더 있죠. 임대차가 끝나서 목적물을 돌려받았다. 그럼 간접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 소멸 사유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 두 번 정도 더 듣고 그냥 이해로 끝납니다. 줄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권의 효력이에요. 이 점유 쪽에서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랑 말랑해요. 한 70% 정도 출제 확률이 있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지금 방 얘기했던 점유의 태양하고 점유권의 효력인데 더 많이 나오는 건 이 점유권의 효력적인 거예요. 이 점유권의 효력은 일단은 점유권은 추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 여기는 항상 입증 책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주 점유 추정이 됩니다. 다만 타주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되죠. 악의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과실과 무과실인데 이제 무과실 이게 하자 없는 점유니까 여기다가 먼저 쓸게요. 무과실의 점유와 과실이 있는 점인데 자주 점유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의의 점유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어요. 선의의 점유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등기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등기를 신뢰한 자 무과실로 추정이 되고 무과실 추정은 거기서밖에 없다. 이후에 모든 민법 전반에 걸쳐서 무과실이 추정되는 경우는 딱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 그럼 무과실이다. 근데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요. 자, 그다음에 평온한 점유. 그다음에 공연한 점유가 추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이 되는데 평온한 점유의 반대는 폭력, 강폭에 의한 점유다라고도 얘기하고요. 공연한 점유의 반대는 은비에 의한 점유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폭력이나 은비는 이제 악의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계속 점유죠. 계속 점유. 이 계속 점유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돼. 여기서도 점유하고 있고 여기서도 점유한 사실이 있다. 그럼 전후 양 시점에도 A가 점유했고 B가 점유했다. 아니면 전후 양 시점에 A가 다 점유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A가 점유했고 여기도 A가 점유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계속 점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계속 이어졌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A가 점유하고 있고 여기는 B가 점유하고 있는데 둘이 점유를 승계했다라고 하는 계약서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계속 점유도 추정이 된다. 요거 하나만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거기 우리 추정적 효력의 점유 태양에 관해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추정이 된다. 그럼 자주, 선의,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이라고 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까지는 추정이 되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안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주점유예요. 자주점유가 언제 타주점유로 바뀌느냐라고 하는데 패소한 때죠. 여기서 패소했다. 그럼 패소를 여기서 했다. 그러면
자주점유입니다. 소송이 제기가 됐다 그래도 자주점유예요. 그러다가 패소가 됐다 그러면은 타주점유로 바뀌는 거죠. 원래 입증 책임이 을은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패소한 때로부터요. 근데 선의의 점유는요. 선의의 점유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럼 언제로 넘어가냐면 소가 제기된 때 있죠. 여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악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악의의 점유를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거 사용수익권 또는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점유하는 것도 악의의 점유겠지만 혹시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 이거 내가 산 물건 맞나? 이거 내가 임대차 한 물건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가 돼서 패소할 때까지 요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는 혹시 이거 내 거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지면 어떡하지? 라고 떨기 시작했다. 불안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악의로 봐야 되기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그러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 197조 제2항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개념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계속 점유, 전후 양식점에 점유해야 되고 권리의 적법도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거는 우리 앞에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과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할 때 제가 하면서 뒤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즉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갑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인데요. 이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얘는 등기부에 나타나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될 때요. 등기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얘는 그럼 뭐예요? 임차인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런데 동산이에요. 제가 이 물건을 들고 다닌대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소유권뿐만 아니라 나는 임차인이요라고 주장하고 있어도 적법한 임대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그 추정적 효력은 동산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인정이 되고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니은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므로 별도의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은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등기에 의해서 추정적 효력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되는 권리는 물권에 한하지 않고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권리가 다 포함하는데 이게 이제 물적범위다. 그럼 물적범위 중요한 게 동산만 해당하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등기의 권리적법 추정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부동산이에요. 인적 범위죠. 추정적 효력은 점유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이 인적 범위는 우리 등기의 추정력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규정은 디귿입니다. 점유자와 그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제3자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저 선생 거구나 라고 추정이 된다. 라고 하지만 여기 원장님이 나타나면 제가 이거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걸 입증을 해야죠. 자, 보통 이제 여기 똑같은 내용을 여기 원장님이 이렇게 제시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꺼내서 쓰고 있었다.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굳이 저게 신희영 선생 건지 아닌지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특별히 뭐 제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얘기하지 않는 한 그냥 지 거니까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원장님 나타나면 이거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내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디귿에 있는 내용이 본 규정은 점유자와 그에게 점유를 시킨 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점유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점유하던 자가 그
점유물을 본권자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겼다. 그럼 본권자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들여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보존시키는 일을 했을 때 원래 내가 할 거 아닌데 저분이 해야 될 걸 내가 대신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소요됐던 비용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반대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어느 정도 선에서 돌려줄 것이냐. 즉 과실, 목적물부터 생긴 과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돌려줘야 될 것이냐. 이것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이것도 연필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깎아갖고 쓰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회수해서 줄 거냐, 현재 남아있는 것만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다. 그래서 상호 간의 결산 문제인데 그 밑에 201조 보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거기에 선의에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후에다가 써놓습니다. 자주, 타주, 불문 이렇게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양쪽 가로 1번에 선이라고 하는 건 사용수익권이 없는 점유자인데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이면 충분해요. 자주가 됐든 타주가 됐든 과실이 있든 없든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하면 점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이익은 당연히 임차인이 가져가야 되겠죠. 사용수익권이 있으니까요. 타주 점유자라도 과실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디귿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에 있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진 않지만 오신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 이 말이 조금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인데 자, 갑이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길이야. 가다가 오른쪽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임대차 계약은 이 A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을이 오다가 카톡을 하면서 잘못 온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갔죠. 가다가 을이 이게 가다가 왼쪽이라 그랬냐 오른쪽이라고 얘기했냐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한테 전화를 한 거죠. 가다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랬더니 갑이 가고 있냐? 왜 이렇게 늦게 가? 아니 좀 그럴 사정이 있었어. 가다가 오른쪽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로 들어갔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원래 임대한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임대한 거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사용수익권 없어요. 근데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이익은 그냥 을이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과실은 좀 있죠. 과실은 좀 있지만 얘가 여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라고 믿은 데는 갑이 가다가 오른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용수익권이 있다라고 믿었다. 즉 오신함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까부터 얘기했습니다. 과실 취득하는데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거 하나 줄쳐놓으시고요. 넘겨보시면 그러면 원래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을 해서 얻은 이익은 뭐가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 아니죠. 과실 취득권이 인정했으니까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은 아닌 거야. 하지만 남의 물건 사용을 통해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불성립하지만 불법행위는 성립한다라고 해서 굵은 글씨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2항에 201조 2항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돌려줍니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수취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런데 드셨대 아니면 소비해버렸다. 그럼 과실 안 남아있다는 얘기죠.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수취하지 못했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훼손 또는 망실시켜서 멸실시킨 과실이 있다는 거죠. 원래 돌려줘야 될 건데 자기가 먹었다든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전부 망실 또는 훼손시켜서 돌려주지 못할 상태가 됐다. 그럼 물건 못 돌려주면 뭘로 해야 돼요? 돈으로라도 줘야 되죠. 그때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전항의 규정은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라고 하는데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는 과실 취득할 때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돌려주되 혹시 못 돌려줄 상황이 자기 잘못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 밑에 보면 니은의 악의 동그라미 1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니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악의의 점유자라도 그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 그러니까 잘못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수취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까지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도 없다. 그건 줄쳐놓으셔야 되고 아주 잘 나옵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그 책임 없는 사이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이놈은 악이니까 잘못이 없었어도 당연히 보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죠. 악이라고 하는 건 알았다는 얘기지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자, 그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밑에 보겠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그거 줄칩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우리 민법 조문 이렇게 된 것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이 됐다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는데 그럼 돌려줄 때 완전한 물건으로 못 돌려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내 건 줄 알고 점유했으면 내 마음에 들게 막 이렇게 깎아서 이쁜 모양으로 잘 써지는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조금씩 잘라서 누구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멸실 훼손을 시켰다. 그런데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는 내가 소유한 내 소유물이다. 그리고 나에게 사용수익권이 당연히 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잘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갈아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선의 자주점유자가 나중에 보니까 아하 내게 아니었네. 그럼 멸실 훼손된 부분 어떡할 것이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의가 아니었다든지 또는 자주가 아니었다. 그럼 선의의 자주점유자를 빼고 싹 다 이거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받은 손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었거나 자주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선이지만 타주였다. 뭐 이거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악이지만 자주였고 악이면서 타주였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악의의 타주점유자는 무단 불법점유자고요. 악의의 자주점유자는 뭐예요? 훔친 놈. 그다음에 이거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목적물 멸실을 훼손했다라고 하면 항상 모든 손해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 악의, 그다음에 소유의 의사 자타, 자주, 타주 이거 불문하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돌려줄 때 여기서 반환할 때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점유자가 목적물을 돌려줄 때 결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회복자에게 점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아하, 그러니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밑줄 치면 선의의 점유자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뭐 한 거야? 사용이익을 자기가 가져간 거죠. 사용이익 가져간 거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여기서 통상의 필요비는 자기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할 때 이 방을 사용한다 그러면 저기 손잡이, 문 손잡이 같은 거 고장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건장치, 잠금장치 있잖아요. 이런 거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경첩 고장나면 고쳐야 된다. 그건 제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잖아요. 이걸 통상의 필요비인데 과실을 취득했으면 즉 사용이익을 가져갔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당연히 자기가 지출해야 되죠. 근데 대수선 비용 크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든지 이거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회복자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개량하기 위해서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가치를 증가시켰으면 처음에 받을 때는 내가 받을 때는 5억짜리였는데 가치 증가 행위를 통해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돌려줄 때는 10억이 됐을 수도 있고 또는 6억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증가액이나 지출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목적물을 받을 때는 5억짜리 물건을 받았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3억이에요. 3억인데 나중에 이 금액이 10억짜리 물건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단지 그냥 이 3억짜리 중에서 2억 정도는 감가가 돼서 6억짜리 물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출액은 3억이고 여기는 증가액이 얼마입니까? 4억이 될 테고요. 5억인가요? 증가액이 5억이 되고 여기는 증가액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누가 선택한다는 얘기죠? 회복자,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해서 항상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작은 거 선택할 겁니다. 그렇겠죠? 작은 거. 이 경우에도 작은 거 이거 선택하겠죠.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항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거 보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 금액을 만약에 안 주면 유치권도 주장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야, 1년 있다 줘 라고 했으면 1년 있다 줘야 되니까 유치권 주장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목적물 먼저 돌려주고 1년 있다가 야, 이 돈 줘야지 라고 별도로 청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동그라미 2번 유익비에 관해서는 법원이 회복자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예기간 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요 내용. 뭐 여기서 직접 나올 게 아니라 유치권 쪽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한번 보고 유치권 쪽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자, 거기 비용 상환 청구권의 발생 시기 제가 앞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라고 하는 거 줄쳐놓고 왔죠.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목적물 반환할 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안 돌려주면 유치권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판례에 203조 1항 2항에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말은 추가적인 설명이 2번에 있는 판례가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을 구한다는 얘기는 목적물은 네가 그냥 가지고 있어. 계속 사용 수익해. 하지만 원래 등기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등기만 돌려줘. 등기만 말소해서 내 이름으로 회복해줘. 라고 요구할 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으로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만을 구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류 정리만 해달라는 얘기죠. 그 서류 정리만 해달라는 얘기지 물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